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 좀 진도를 나갈게요. 경우의 수 좀 진도 나갈 건데, 경우의 수는 사실 개념은 단순해요. 개념은 중학교 때 이미 했어.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의 법칙 플러스,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하기.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해서 그 개념은 따라 두 개인 거야. 개념은 따라, 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그거 두 개예요. 그래서 or로 연결되면 플러스 한다, and 또는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하기 한다, 이게 답니다. 물론 중간에 중복되는 거 있으면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고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쫙 깔립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 푸는 법들을 쭉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만 하면은 숙제를 쫙 내서 11번까지 어떻게 가면 숙제를 막 한 60문제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힘들겠죠? 힘들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풀어오고 질문을 먼저 받으려고 했었던 파트기는 해요. 한데 일단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1번 볼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합법칙이랑 곱법칙인데 질문을 이제 문제 보면서 좀 설명해 봅시다. 160번부터 167번까지 그냥 뭐 좀 분류해 넣기 좀 힘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기본적으로 합법칙, 곱법칙은 노가다,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다 써보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 파트들인데, 그 와중에도 조금 이제 여러분 숙제할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을 것 같은 걸로.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162번 같은 걸 한다 라고 하면 162번, 164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자, 조금 조합 같은 거 써야 될 것 같은 거 있는 게 167번, 요 세 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연습을 해보기 위한 문제 유형들이에요. 162번. 일단 기본적인 연습들은 좀 노가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걸 다 더하기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로 연결되는 걸 어떻게 곱하는지를 볼 건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b는 0. 얘가 실근을 갖길 바래. 자,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이 d를 구하면 a제곱 마이너스 9b가 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깔리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 어차피 ab가 주사위니까 a가 1일 때부터 그런 거야. 자, a가 1이면 b가 9분의 1보다 b가 이렇게 되면, 자, b가 9분의 1보다 작다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그 다음 a가 2가 되면 b가 9분의 4에서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3이면 b가 1이야. 그래서 1 하나 존재하고요. a가 4면 b가 9분의 16. 자, 9분의 16이면도 여전히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a가 5면 b가 9분의 25가 돼서 1도 되고 2도 됩니다. 그 다음 a가 6이면 b가 9분의 36, 즉 4죠. 그래서 1, 2, 3, 4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a가 1이거나 2거나, 그러니까 여기 연결 자체가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두 개, 네 개 다 더하면 8개.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집어넣고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많아요. 기본적인 연산이다 보니까. 자, 이어서 164번. 요거 이제 집합이랑 엮어서 많이 나오는데,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예요. U가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동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여러분 A, N, A 차집합 B가
0이다라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족시켜주는 이 A, B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 그러니까 순서쌍의 개수라는 건 A, B 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손으로 직접 다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게 좋아요. 어떻게 푸느냐? A를 애초에 그냥 B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1번 구역, 여기가 2번 구역, 여기가 3번 구역이에요. 그래서 1, 2, 3, 4한테 여기 들어가라고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뭐가 되죠?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항상 요 그림은 A가 B의 부분집합인 그림이 돼요. 다만 공집합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해놓고 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얘들 보고 1, 2, 3을 선택을 하면 3 선택지 3개 그리고 2가 3개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곱하기죠. 고배법칙 써서 그 다음에 3도 3개 4도 3개에서 총 81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제거를 해야 돼? 자, A가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2, 3만 고른 거. 여기서 2랑 3으로만 구성되는 거. 근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개. 자, 이 16개는 A가 공집합인 거야. 공집합.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A가 공집합이 아니면 B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A가 공집합인 것만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또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빼면 2, 3 중에서 고른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맞죠? 자, 봐봐. A가 공집합인 애들이 16개야. 요거를 빼야겠지. 빼고.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다겠네요. 65에서 81에서 16을 빼면 65가 되겠죠? 정답이 65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잠시만.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니까 B도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 물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1, 2, 3을 다 골라서 넣는 거고 그 중에서 1 안 들어가는 거, A가 공집합인 걸 뺐고 A가 공집합이 아닌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딱 하나가 뭐냐면 1, 2, 3, 4가 다 밖에 있으면 B도 공집합이죠. 그래서 하나 더 빼야지. 64개씩인데. 아니, 미안. 네, 맞네, 65개.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지금 여기 두 개, 여기서만 고르는 것 중에서 여기만 다 고른 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만 다 고른 것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가 공집합인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집합, 여기 공집합 되는 게 포함된 게 여기 있고 이걸 뺀 거니까 얘가 맞아요. 65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요게 지금 A가 공집합인 거랑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요 안에. 자, 그 다음 167번 1부터 20까지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내수를 선택을 할 때 내수의 합과 곱이 모두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래.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1부터 20까지인데 이게 곱하기랑 더하기가 모두 5의 배수가 되네. 그럼 일단은 생각해봐. 내가 숫자를 우리가 곱을 할 때는 그러니까 더하기든 곱하기든 하는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자 5, 10, 15, 20 요 묶음이 하나 있고 1, 6, 11, 16 요 묶음이 하나 있고 2, 7, 12, 17 그러니까 5로 나와서 나머지가 2인 녀석들 3, 8, 13, 18 그러니까 군을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수를 선택을 하는데 내수의 합과 곱이 모두 5의 배수가 되네. 그럼 일단 곱이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5의 배수를 일단 가져야 돼. 그러니까 5의 배수를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가질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상황을 나눠볼게요. 1번 5의 배수가 1개일 때. 그럼 일단 여기서 5의 배수를 고르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를 골라야 돼. 근데 이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돼. 자, 이게 좀 짜증나네요. 이 상황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나머지를, 자, 봐봐요. 요 나머지가 이제 1이네, 2이네, 3이네, 4이네가 있어. 이게 더해서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골랐죠? 5의 배수는 1개 골랐어, 이미. 나머지 3개 중에서 골라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1, 1, 3, 요렇게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1, 2, 2, 요렇게 더하는 게 있죠.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그쵸? 그러면 1자리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 골라야 되고요. 그죠? 이걸 원래 손으로 써도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조합을 배웠으면 조합을 쓰자고요. 조합을 배웠잖아, 방학 때. 자, 그리고 1, 2, 2도 마찬가지야. 그럼 1, 1, 3은 4개 중에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요게 있고요. 그 다음 1, 2, 2는 4개 중에서 또 2개 고르고 4개 중에서 1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4고 4C2는 얼마죠? 4C2는 6이고요. 그래서 6 곱하기 4, 그래서 96 곱하기 2 해서 96 곱하기 2에서 192가지가 나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2번 5의 배수가 2개인 거. 자, 그럼 이제 5의 배수 2개 골라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2개 골라요. 그러니까 4C2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나머지 2개 골라서 되는 거니까 1, 4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랑 2, 3에서 하나씩 고르는 게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다 4C1, 4C1 요런 게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총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6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또 190이네요. 그 다음 3번 자, 5의 배수가 3개야. 그러면 더해서 5의 배수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4번 5의 배수가 4개인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이 385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런 게 다 또는으로 끊어지는 걸 다 더하기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번에서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걸 그림으로 연결되는 게 다 곱하기, 곱법칙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 좀 어렵네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합만 하거나 곱만 하면 쉬웠는데 합, 곱을 다 하니까 좀 복잡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6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기본적인 거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유형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최대한 질문 많이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좀 내가 칠판에 풀어볼게요. 오늘 그래서 경우의 수를 바짝 달려봅시다. 그래서 숙제가 많이 나가겠지. 자, 일단 유형 2번 주사위 눈, 요거는 약간 노가다성의 문제라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니 이건 진짜 이건 주사위 눈은 그냥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경로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법칙, 곱법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형 3번 경로의 수인데, 자, 요건 이거예요. 가는 경로를 또는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놈들 나와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로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리고라서 곱하기로 간다. 그래서 합법칙과 곱법칙을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기 위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나마 할 만한 거를 해보자면 178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175번 5번이 갔나 6번이 갔나? 뭐 비슷한 것 같긴 하고 7번이 어렵네요. 7번 합시다. 이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7번. 자, 경로 문제는 헷갈리시면 이거 표현을 할 때 좀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려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단순화시켜서 뭐 다각형으로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봐도 돼. 내가 볼 때는. 잘 봐봐. 177번 보면 A, B, C, D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A에서 출발을 해서 B를 거쳐서 다시 A로 도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이 지점들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중간에 A를 한 번 더 지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먼저 구해야겠죠. 맞나요? 자, 경로를 어떻게 구해? 다 쪼개 하나씩. 자, A에서 B를 갔다가 바로 A로 오는 경우, A에서 그 다음에 갈 때 거치는 거랑 올 때 거치는 거. 자, 그래서 B를 먼저 177번 할 때는 상황을 좀 나눠야 되니까 B를 거쳐서 나머지로 오는 거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B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B를 갔다가 C를 갔다 오는 게 있고, 이 상황을 다 쪼개는 겁니다. 그래봐야 몇 개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다시. 그죠? 경로를 지금 보시면 바로 오는 게 A에서 B 갔다 A 오는 거, 중간에 거칠 때 C랑 D를 한 군데 거치는 거, 둘 다 거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묶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 애초에 갈 때 C를 먼저 거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A를 갔다가 C를 갔다가, 그죠? C를 갔다가 그 다음 B를 가고, 이것도 지금 고민해야 되네. B를 거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A로 오는 거. 쓸 게 많네요. 손이 아프겠다, 야, 진짜. 자, 그 다음에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가서 B를 가서 다시 이제 지금 보면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지나야 돼요. 그쵸? 그럼 이게 결국에는 몇 개 안 나와요. 지금 보면은 A 가서 C 가서 B 가서 A 가는 거, A 가서 C 가서 B, D 가서 가는 거, A 가서 B 가고 돌아올 때 D를 거쳐서 A로 오는 거. 그죠? 요거 가능하고 이게 다잖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D로 가는 거. 근데 이것도 어차피 비슷해요. 2번을 못 거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다 쪼개져요. 여기 다 또는 이거잖아. A, B, A 또는 A, B, C, A 다 또는이니까 이건 각각 더할 때 다 더하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루트에 대한, 이 지금 가는 코스에 대한 방법의 수는 곱하기로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A에서 B를 가서 A를 가는 건 다이렉트로 B로 가는 코스가 2개예요. 맞죠? 2개니까 2 곱하기 2에서 4. 왜냐면 여기 그리고니까 A에서 B를 가고 B에서 A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연결이라 곱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쓰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 쓰면 이것도 보고 쓸게요. 10이랑 그 다음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손으로 직접 구해주시면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32가지가 나와요. 그냥 진짜 손을 고생하게 시키는 문제지만 귀찮게 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낼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경로의 수는 일단 코스를 먼저 정하죠. 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코스들을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코스에서 선택지,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곱하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178번은 조금 더 계산에 가까운 문제긴 한데, 자, 두 도시 A, B가 있어요. 근데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를 연결하는 도로는 몇 개다? 4개야. 4개. 선택지가 4개입니다. 그 다음 B랑 C를 연결하는 도로는 N개예요. 그 다음에 A를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갔다가 B로 돌아오는 거. 의 경우의 수가 80이래. 그러면 자, A에서 B로 코스가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B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요 경우의 수는 또는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가 한, 둘, 세 개 있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니까.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4개.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N개. 그리고 C에서 N으로 B에서 오는 방법이 N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총 몇 개다? 요 경우가 80까지라고요? 아, 한 번 이용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돌아올 때는 그거겠죠. 이게 80. 그러면 n-1이 20이니까 5 곱하기 4. n이 5.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방정식 풀지 마세요. 요거는 어차피 정수로 자연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몇 개 더 보시는 게 더 빨라요. 답고 할 때는. 2차는 뭐 사실 방정식이나 이거나 똑같은데 3차, 4차 형태로 된 식이라면 대입이 더 빠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로의 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은 방정식, 부등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 자, 방정식, 부등식은 식 세운 다음에 일일이 손으로 넣는 거예요. 이것도 뭐 진짜 그냥 노가다입니다. 근데 할 때 요령은 몇 개 있죠. 어떤 거?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큰 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애를 먼저 계산을 한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해두면 되는 거라 가볍게 할 수 있을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조금 더 귀찮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3번이 있고요. 이게 좀 더러워. 183번도 더럽고, 그 다음에 182번, 1번이 더러운데 사각형을 하니까 182번, 183번 해볼게요. 아, 뭐 이렇게까지 노가다 해야 돼? 맞습니다. 노가다 해야 됩니다. 여긴 진짜 거의 다 노가다예요. 순열이란 조합은 계산이라고 보면 돼. 근데 적어도 경우의 수 파트는 노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18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간격이 1인 점 5개를 깔았어요. 그리고 각 직선에서 2개씩 점을 택해서 4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만들어지는 게 봐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만들어져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랫변의 길이의 합. 그쵸? 그래서 위의 길이를 A, 밑의 길이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를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높이. 요게 얼마가 된다? 2가 되길 바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래. 그러면 1번 A가 1이고, 어차피 둘 다 자연수잖아요. B가 3인 경우가 있고요. 2번 A가 2고 B가 2인 경우, 3번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 자, 그래서 볼게요. A가 먼저 1이 된다. 이건 몇 개 있어요? 지금 점이 5개가 있어요. 이게 간격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고르거나 둘, 셋, 넷 해서 4가지가 있죠. 그럼 아래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거리가 3이 되려면 요렇게 고르거나 그러니까 요렇게 쓰기가 동그라미 해도 이상하네.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근데 거리가 3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는 거. 그래서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서 8개. 자, 그냥 2번 A가 2인 경우. 자, 2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인 경우는 2칸을 골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골라서 3개. 아래쪽도 마찬가지니까 9개.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같을 테니까 8개. 그래서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25개의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182번입니다. 자, 그리고 183번도 해볼게요. 183번 보시면 이게 좀 이제 어려워요. 이 문제가 좀 유형이 짜증나는데 세 자연수 ABC가 있는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B가 C가 요런 크기 관계를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나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27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갖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자, 여러분 삼각형이 되면 생각해봐요. 삼각형이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겠지. 뭐예요? 이게 삼각형이 되려면 제일 긴 변 A가 B 더하기 C보다 작아야 돼요.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B 더하기 C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다 더한 게 27이니까 이게 27 마이너스 A거든요. 나에서. 그래서 2A가 27보다 작다. A가 13.5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 요게 동일할 때만 해도 굳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A는 당연히 9보다는 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잘 봐봐.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됐을 때가 9인데 실제로는 얘들이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9면 말이 안 돼. 최소 1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부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7을 9, 8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건 되는데 9, 9, 9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제한이 걸려. 그래서 A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0부터 13까지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황을 나눌 수 있겠지. 어떻게? 1번 A가 10인 경우. 자, A가 10이면 B 더하기 C가 17입니다. 근데 B가 A보다 작아야 되니까 9, 8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 역전되니까 안 돼요. 그 다음 2번 A가 11이야. 그러면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게 16이 돼요.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게 이쪽을 제일 크게 하면은 10하고 6, 그 다음에 9하고 7, 그 다음에 8하고 8까지 가능하죠. 3번 A가 12일 때 B 더하기 C는 1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11, 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9, 6, 8, 7까지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A가 13일 때 B 더하기 C는 14가 되고요. 그래서 12, 2부터 쭉 해서 7, 7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개수가 1개, 3개, 4개, 그리고 6개 해서 다 더하면은 14개 노가다를 하면 나온다는 거죠. 으아 힘들어. 됐죠? 뭐 이렇게까지 노가다를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하셔야만 연산이 돼요. 됐습니다. 됐고.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 유형 4번 다음에 유형 5번 항의 개수, 유형 6번 약수, 유형 7번 배수 있는데 이것도 유형별로 한두 문제씩만 건드려 봅시다. 얼른 빨리 끝내고 윗반 교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안 어려워서 윗반 교재를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의 개수는 이거 전개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야. 근데 겹치는 것들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쵸? 일단 한번 보세요. 내가 결국에는 이 전개라는 게 뭐냐, 어떤 건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184번을 먼저 맛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186
6번 같은 거 하나 더 해보면 되겠다.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우선 184번. 식을 보시면 A 더하기 B랑 PQ랑 XYZ예요. 겹치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다시 막 A 나오면 좀 일이 복잡해지거든. 근데 그런 건 없어. 다행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번에서는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이거야. 내가 1차에서 A, B 중에 하나 수형 도처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PQ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X, Y, Z 중에 선택하는 거죠. 이런 식의 수형도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모든 항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선택지가 몇 개? 2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P랑 Q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2개,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3개 해서 총 12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12개의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총 12개가 나옵니다. 이걸 손으로 퐁당퐁당 다 전개해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2번에 봐봐. 여기서 말하는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는 여기서 A 고르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1개, 나머지는 자유로우니까 2개, 3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전개의 개념이 이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금방 합니다. 수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186번을 풀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잘 봐봐. 이게 지금 A 빼기 B의 세제곱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수열로, 아니 중복조합으로 골라야 되나? 이 중복수열은 아니고 조합이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고르고 여기서 A 고르고 BB 고른 거랑 여기 BB 고르고 AA 고르면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생기면.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중복이 발생을 하잖아. 그럼 그 중복을 빼줘야 되거든. 그게 일이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써요. 자, 예쁘게 겹치는 거 없게 정리하는 거야. 생각해봐. 이 A 빼기 B 봐도 그만 해봐요.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총 몇 개가 나와, 함이?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8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실제로는 A, B 중에서 선택을 몇 번 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는 건데 몇 번 고른다? 3번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을 배우신 분들, 아니 중복 조합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야. 2H3을 하게 되고 이게 4C3이 돼서 4개가 나온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직은 모르잖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요거 실제로 해보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봐봐. 실제로 항의 개수가 하나, 3개, 3개 하나에서 블록으로 치면 8개가 맞아. 근데 이 3개의 중복, 3개의 중복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몇 개다? 4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곱해지는 용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x 더하기 y 더하기 z라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3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9개죠. 실제로 봐봐. 블럭으로 치면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에 두 개 블럭짜리 이 xy 블럭 2개씩 해서 총 9개 맞아. 근데 겹치는 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뭐다? 그러면은 3개 XY, Z 중에서 중복 소형 2개 고르게 해서 중복 조합인 3H2에서 4C2에서 6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모르니까 이건 안 하더라도
이거를 아까 한 것처럼 3 곱하기 3에서 9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른 애들이면 괜찮아. 하나가 x, y, z고 하나가 알파, 베타, 감마면 전개하면 그냥 다른 9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같은 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따로 전개를 직접 씁니다. 그렇고 나면 이제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하면 돼. 그거 몇 개야? 여기 선택지가 4개. 여기 선택지가 6개. 그래서 24개. 물론 중복 조합을 배우신 분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전개까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이거 자체를 2H3 해서 4C3에서 4개 바로 구하고, 이것도 바로 3H2에서 4C2로 바꿔서 6개로 바로 하고, 그래서 바로 이 둘을 곱해서 24개다. 전개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근데 화통 배워서 중복 조합까지 배웠다는 가정하에요. 요거 못 쓰니까 그냥 이렇게 전개하셔서 곱하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관련된 것들이 항의 개수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 약수 문제 있고요, 배수 문제 있는데, 우리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랑 총합 구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88번을 한번 일단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하, 192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 개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88번 보면서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공식 자체를 외워달라는 겁니다. 자, 자연수 180이 있어요. 자, 18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우리가 중학교 때 했어. 약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 더하기, 그러니까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값이 있겠죠? 거기 더하기 1해서 곱한다라고 배웠어. 자, 이것도 해봐. 180은 어떤 애냐?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80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걸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2와 관련된 게 2의 0제곱이 1이거든요. 우리가 0제곱을 1이라고 해요. 지수곱 이거 수원을 가면. 자, 쉽게 말하면 2를 하나도 안 고른 거, 2를 하나 고른 거, 2를 2개 고른 거. 그래서 2와 관련된 선택지가 3개. 그 다음 3의 요소로 3을 가지는 걸 생각하면 3을 안 가지는 거, 하나 가지는 거, 2개 가지는 거에서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를 안 가지는 거, 하나 가지는 거에서 어떻게 된다? 2개.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외운 거야? 어떻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서 곱하면 총 전체 약수 개수가 나온다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좀 쉬운 걸로 했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18이 있어. 18은 2의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표를 그려서 1, 2 이렇게 해놓고 1, 3, 9 이렇게 해서 그래서 1, 2, 3, 6, 9, 18. 그래서 약수가 총 몇 개? 3 곱하기 2 칸에 들어가는 몇 개? 총 6개가 나온다. 그 약수의 그럼 합은 어떻게 해? 합. 얘를 한번 생각해봐. 결국에는 내가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구하는 거잖아. 이걸 아까 전개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1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생각해봐. 이렇게 전개를 하면 180이 나오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봐봐.
봐봐. 1 있고 요렇게 쫙 더한 거, 2 있고 이렇게 더한 거, 그 위에 이제 5까지 추가로 반영을 합니다. 입체 도형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됐고 이쪽 편에 이렇게 입체로 해서 여기가 1인 거랑 5인 것까지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것들을 다 곱하면 이거 하나, 여기 중에 하나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 해서 곱하면 약수가 하나씩 나와. 그래서 지금 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총 18개의 약수가 이걸 전개하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18개가 이걸 전개하면 다 나온다고. 근데 그게 다 더하기로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손으로 다 약수 구해서 더하는 얘기가 아니란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얼마야? 이쪽 편이 얼마죠? 7이고 이게 13이고 이게 6이니까 목 아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 아프다. 됐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정답이 42 546이겠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응용하는 문제로 192번 정도 해볼게요. 192번 보시면 소수 p에 대하여 자연수 48 곱하기 p가 약의 약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하래. 이런 거야. 48 곱하기 소수 p야. 그러면 p가 있고 이 48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48은 1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럼 1번 p가 2랑 3이 아니야.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가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2가 돼서 20개. 근데 2번 만일 p가 2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이제 이게 2의 5제곱처럼 들어가니까 6 곱하기 2에서 12개. 그리고 3번 p가 3이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이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됐으니까 5 곱하기 3에서 15개. 그래서 다 더하면은 47개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뭐 이런 거 하나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네요. 어려운 문제로 알고 골랐는데. 그래서 요거 약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 유형 7번 배수. 요 배수 관련된 거는 딴 거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또는으로 나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사실 잘 나눠야 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또는 A 또는 B다. 이러면 A를 선택하는 경우와 B를 선택하는 경우라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겹치는 게 없게 또는으로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배수 문제를 풀면 겹치는 게 생겨. 우리가 또는으로 해서 합의 법칙 쓸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겹치는 걸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2번 계산되면은 중복해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 배수할 때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배수 유형을 따로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볍게 일단은 그 얘기할 만한 문제가 198번이에요. 그래서 198번 한번 해보고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랑 그 다음에 그게 없구나. 그 유형이 없네. 197번도 할게요. 이것도 배수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서 두 가지 설명할 건데, 자, 우선 197번. 자, 1, 2, 3, 4, 5 요걸 이용을 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지금 내가 좀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못 넣은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이 배수 쪽에 지금 조금 더 문제를 더 넣어서 해야 되는데, 자, 배수 관련된 거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문제 유형을 설명을 하자면, 물론 한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자,
4의 배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4의 배수는요, 앞자리 두 자리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어떤 숫자들은 신경을 안 써요. 뭘만 신경 쓰냐면 마지막 두 자리만 신경을 씁니다. 왜? 생각해봐. 1024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이걸 4로 나눠 떨어지는지 보는 건데, 문제는 이거야. 어차피 요 뒷자리를 뺀 나머지 이걸 1000 더하기 24로 나누면 얘는 100의 배수이기 때문에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죠? 100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100의 배수니까 무조건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그럼 내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건 요거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보면 돼. 여기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봐. 애초에 만들 수 있는 거 1, 2, 3, 4, 5를 가지고 한 번씩만 쓰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쓰는 건 아니겠죠. 중복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한 번씩만 써서 4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4의 배수를 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뒷자리를 뒤에 마지막 4자리가 있는데 앞에 2자리는 안 본다고.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 2, 12, 16 없죠? 20 안 되고 24, 28 없고 32, 36 안 되고 40 안 되고 44는 중복이라 안 되는 것 같고 48, 뭐 52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밖에 없다고. 어떻게 할 거야? 뒷자리가 4의 배수로 간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앞자리는 1, 2를 뺀 나머지 3개로 채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6개씩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24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관련된 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자, 2의 배수는 어떻게 세팅을 하죠? 마지막 자리가 짝수. 그러니까 2의 배수면 돼요. 0, 2, 4, 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0, 2, 4, 6, 8 맞죠? 그 다음 3의 배수는요?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 3의 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그래서 이 3의 배수 문제를 풀 때는 우선 군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 2, 3, 4, 5로 4자리에 뭐 3의 배수를 만든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자리, 우리가 이걸로 3자리에 3의 배수를 만든다고 쳐. 1, 2, 3, 4, 5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군을 뭐 1, 2, 3으로 짜는 거. 그 다음에 1, 2, 6이 없구나. 6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면은 2, 3, 4로 짜는 거. 뭐 요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3, 4, 5로 짜거나. 이러면 이 합이 얼마예요? 6이고 요거 합이 9고 요거 합이 얼마야? 합이 10이죠. 그래서 요걸 일렬로 배열하는 3팩, 3팩, 3팩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3의 배수는 이렇게 아마 순별할 때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아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 방금 말한 것처럼 4의 배수는 마지막 2자리가 4의 배수. 5의 배수는 어때요? 5의 배수는 마지막 자리가 0 또는 5. 6의 배수는 이거는 요 둘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고 and 마지막이 짝수. 7의 배수는 딱히 없어요. 8이랑 7이랑 8은 뭐 딱히 고민할 건 없고 8은 솔직히 하려면 억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1000이 8의 배수거든. 그러면 100짜리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의 배수는 내가 알기로는 딱히 없고 8의 배수는 잘 안 하는데 억지로 하자면 마지막 3자리가 8의 배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따질 게 많아서 이것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9의 배수는 마찬가지로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
요 정도만 합니다. 요 이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적어놓고 외워두셨으면 해요. 자, 그럼 198번. 198번 보겠습니다. 198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2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 또는, 자, 7의 배수 또는이잖아. 그럼 합을 하라는 거 아니야. 11의 배수. 이걸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200 미만이긴 해요. 뭐 200 이하라도 상관없는 문제긴 한데, 자, 2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몇 개예요? 7로 나누죠, 그러면. 7로 나눠서 보면은 200 나누기 7하면 7, 14, 60이니까 8. 그래서 이게 지금 28개야. 그 다음 11의 배수는 어떻게 돼? 이거는 200 나누기 11을 해서 18개. 그래서 합치면 46개다. 하면 틀리냐고. 그쵸? 왜? 이게 상황을 명확하게 못 나눈 거긴 한데 대충 못 나눠요. 7의 배수와 11의 배수로 상황을 나누면 겹치는 게 생기지. 뭐가 생겨? 이 둘 다 소수니까 77의 배수. 얘가 교집합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중복 계산된 걸 빼야겠지. 77의 배수가 2개 있으니까 실제로 28 더하기 18 빼기 2 해서 44개가 정답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런 건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쓸 때, 지금처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쓸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은 요거. 합의 법칙 때 조심할 건 요겁니다. 겹치는 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유형, 그래서 7번까지 됐죠? 배수까지 끝났어요. 자, 유형 8번은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입니다. 제가 요거를 전에 방학할 때도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미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불 금액과 방법의 차이. 자, 지불 금액의 수랑 지불 방법의 수가 있는데 쉬운 건 뭐예요? 쉬운 건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자, 문제 그냥 하나만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똑같은 문제 유형 연습하게 준 거라서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202번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202번 보시면 만원짜리 지폐가 3장, 만원짜리 지폐 3장, 5천원짜리 2장, 그 다음에 1,000원짜리 6장인데, 자, 1만원짜리 3개, 그 다음에 5천원짜리가 2개, 그 다음 1,000원짜리가 6개.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돼요? 방법은 선택을 하는 거야. 아까 그 약속의 수랑 똑같아요. 1만원권을 몇 개 쓸지 정하는 거야. 그러면 1만원권을 0개부터 3개까지. 그래서 3 더하기 2라는 거죠. 같은 식으로 5천원짜리도 0개에서 2개.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1,000원권을 0개에서 6개. 그러니까 다 1씩 더해.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7 하면은 방법인데, 여기서 다 0개를 고른 걸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1. 마치 그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공집합 빼듯이 하나 빼줘야겠죠? 다 x 0개 고른 걸 빼주면 총 개수가 84 빼기 1에서 83개입니다. 요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스몰 a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달라요.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이걸 내가 스몰 b라고 하면 이 스몰 b는요 항상 스몰 a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쵸? 별 문제 없으면 같아, 겹치는 게 없으면 같고 겹치는 게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중복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방법은 두 가지로 보는데 금액을 같게 보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1만원권 한 개를 내는 거를 5천원권 2개를 내면 동일해지죠. 이게 중복이 발생을 한다고. 그죠?
이거랑 이게 다른 방법인 거예요. 선택을 했을 때. 근데 이거는 금액으로 치면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중복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해요. 어떻게? 요 두 장이랑 요거 한 장. 또는 이거 5장이랑 요거 하나에서 중복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중복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거스름 돈, 잔돈, 아랫단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생각해봐. 이거 6,000원 빼고 생각해봐. 1만원권 3개랑 5,000원짜리 2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총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얼마야? 이 3만원에 1,000원에서 2,000, 그러니까 만원에서 얼마야? 4만원까지 지불이 가능해. 5,000원 단위로. 맞지? 그래서 5,000원, 만원, 15,000원 이렇게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4만원까지.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야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데 이걸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5,000원 얘를 잔돈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8장으로 보면 어떻게 돼? 중복이 없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5,000원부터 4만원까지 0원을 빼면 맞나요? 그래서 이 8장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아랫단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1,000원짜리 때문에 여기도 겹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한다? 1,000원짜리 40장으로 바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1,000원짜리 10장이 원래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 6장까지 해서 총 몇 장? 46장이 있는 거야. 그냥 나는 1,000원짜리 46장 있는 거야.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00원부터 46,000원까지겠죠. 그래서 몇 개? 46개. 그래서 B는 46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는 83 빼기 46 해서 얼마가 돼요? 37.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잔돈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잔돈으로 쭉 바꿔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였어요. 그래서 유형 8번까지 했고요. 자, 유형 9번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는 여러분이 머리 짱고 잘 굴려서 풀어봐 주시고 나면 질문 받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요거 풀 때 여러분 좀 어려우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를 그 다각형처럼 바꿔서 겹치는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거를 다리 지나는 듯이 경로로 바꿔서 풀면 되긴 돼요. 그렇게 푸시면 좀 더 편하시긴 한데 뭐 그냥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색칠을 하시는 거를 계산하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건데 이걸 내가 지금 몇 개를 풀어봐 주는 게 의미를 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라 좀 괴롭히는 느낌이라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3개 유형 마무리하자.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여러분이 안 오는 덕택에 제가 미친듯이 진도를 좀 뺄 수 있네요. 다음 시간에 5단만 하면 고단만 하다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기본은 접하는 면이 많은 애를 먼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애를 먼저 결정을 하고 가면 상대적으로 고르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다른 거 쭉 풀어보면은 풀 수 있을 건데 몇 번을 해볼까? 그냥 210번 같은 것만 하나 해볼게요. 210번. 자, 일단 210번 보면서 내가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그림이 개떡같아. 뭐냐면 영역이 지금 보면 지금 색깔이 지금 자, 색이 4가지 색이 있어요. 4가지 색이 있고 지금 지도를 보면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 구역이 있어. 행정구역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행정구역을 잘 봐봐. 지금 그림이 뭐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라고 치면 이걸 다시 그리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1이 있고 2가 있어. 1과 2는 연결돼 있어. 됐나요? 그리고 3이 있는데 3이랑 2가 연결돼 있고 4가 있는데 3이랑 4랑 연결되고
2가 4랑도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이제 오른에서 5가 2랑 4랑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색깔이 이제 연결된 지역끼리 같은 색을 안 고른다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잘 보여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막 사실 웬만하면 안 바꿔. 왜냐면 그림으로 그냥 해도 잘 보여. 근데 지금 210번 같은 문제 한에서는 그림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영향력이 그나마 큰 애가 2번이랑 4번인데 그 중에서도 2번이 제일 커. 왜? 2번은 4개가 연결돼 있잖아. 그럼 2번의 색깔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에 이제 색깔을 칠하면 2번의 선택지가 4가지야. 그러면 1번은 상관없이 3가지를 하면 돼.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다가 2번이 고른 색깔을 3번과 5번과 4번이 모두 못 골라요. 못 고르는 상황에서 4번을 칠해보자고. 4번을 칠하면 4번은 얘가 칠한 것만 피해서 하면 되니까 3가지가 돼. 자, 그러면 이 둘이 결정이 됐으니까 얘는 2가지를 뺀 몇 가지? 2가지가 되고 얘도 2가지를 뺀 2가지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최종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144가 나와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요령 알려주는 거야. 딴 거보다는 요거 푸는 법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분히 이미 알고 있겠지만 208번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뻔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알고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208번에 보시면 요 문제는 상황을 나눠야 되죠. 왜? 지금 봐봐. 여기가 A, B, C, D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지금 한 것처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미안 잘못 그렸네. 여기 B가 잘못 썼네요. C고 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2개야. 다 2개인데 문제는 여기서 고른 거에 여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점으로 연결되는 놈들이 문제인 거야, 사실. 자, 그래서 요거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아예 상황을 나누죠. 어떻게? A랑 C랑 같은 경우와 A랑 C랑 다른 경우. 그래서 자, A 선택지가 일단 해볼게요. A부터 체크하면 되지. 자, A의 먼저 선택지는 A 선택지는 4개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C는 어떻게 되죠? C는 같은 거 쓰니까 1개. 그러면 A랑 C가 결정이 됐어. 그럼 B는 그 양쪽에 영향을 받는데 이 둘이 한 가지 색이니까 B의 선택지는 안 줄고 3개. 같은 식으로 D도 A랑 C의 영향을 받는데 이게 같은 색이니까 4개 중에서 1개를 빼 3개. 그래서 9, 4, 36. 36가지 방법이 생겨요. 근데 A랑 C랑 다르다고 쳐. 그러면 A가 선택지가 4개, C는 얘를 뺀 나머지를 골라야 되니까 3개. 그리고 거기에 따라 B는 이 2개를 뺀 나머지니까 2개, D도 이 2를 뺀 나머지니까 2개.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48개. 그래서 더하면 최종 정답이 84개. 요거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요즘에 아직도 못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A가 고른 거랑 C가 고른 게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B와 D의 결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애초에 내가 상황을 나누는 게 편하다고요. 내가 상황을 나눠서 명확하게 해주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모른다 상태로는 못 풀어둔 거야. 그치? 그 상태로 못 푸니까 내가 상황을 나누는 겁니다. 마치 절대값이 있으면 식을 정리 못하니까 내가 X범위를 쪼개서 절대값을 벗기는 것과 동일해요. 불확실성을 내가 해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기 문제 유형이 있었고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최단 경로랑 수영도 이 2개가 있는데 수영도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영도는 노가다로 합니다. 근데 되게 뻔한 수영도, 그러니까 완전 순열이라고 불리는 또는 교란 순열이라고 불리는 문제 한에서는 그냥 암기를 하죠. 매번 수영도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그리고 최단거리 문제는 손으로 노가다하는 거죠.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최단 경로는 진짜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되게 웃깁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하벨 법칙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최단 경로 문제가. 자, 몇 번을 해볼까요? 뭐 214번을 한번 해봅시다. 214번.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하는 법 설명할게요. 중학교 때 배운 사람들은 배웠을 거야.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자, 문제에서는 PQ 지점이 공사로 해서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PQ를 거치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전체에서 PQ를 지나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결국 여기를 못 들어간다는 거.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최단 경로 계산하는 문제의 요령은, 자, 여기서 내가 선택지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한 가지씩 있어. 그럼 여기를 오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 한 가지와 또는 여기서 오는 방법 한 가지인데, 여기 선택하면 여기 선택을 못해. 그래서 또는이라서 합의 법칙을 써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런데 P를 못 가.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정론적으로는 여기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고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며 여기서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도로를 없애면 돼요. 자, 같은 식으로 Q를 못 지나가게 되면 Q로 진입이 불가능할 거며 Q에서 나가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를 없애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B까지 가는 거 계산을 하면 돼. 그럼 어떤 식으로 해?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계속 한 가지죠.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씩, 이렇게 가는 방법이 계속 한 가지야. 그러면 여기를 가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 1 더해서 2가 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2 더하기 1에서 3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쭉 간 건 1이고 쭉 간 건 1이니까 여기까지 1이야. 다시.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야. 그래서 여기를 오려면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니까 1 더하기 2에서 3. 그럼 같은 식으로 여기는 3 더하기 3에서 6. 6 더하기 4에서 10.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10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랑 여기서 오는 10가지 합쳐서 여기가 11가지가 되죠. 11. 자, 이어서 채울게요. 그래서 대각선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더하면 이렇게 오는 거 합쳐서 4, 이렇게 합치면 10, 이렇게 합치면 5, 이렇게 합치면 15. 이건 그대로 가니까 여기가 15고 여기는 이제 15랑 얘랑 더해야겠죠. 얘가 쭉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0 더해서 25. 이렇게 더하면 21. 더하면 42. 자, 이런 식으로 칸을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는 거 연습해보시면 금방 늘어요. 이거 말고 경로 끊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여러가지 순열을, 확통을 가면 배우는데 솔직히 그거보다도 이 경로 문제는 이렇게 그냥 합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못 가는 지점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거기를 못 지나간다는 건 들어오는 거 나오는 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좀 노가다 하시면 최단거리 경로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순열은 요 얘기죠. 유형 마지막 11번. 완전순열 문제가 있는데 이 완전순열은 내가 말했잖아.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기라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같은 데는 특정인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오면 또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런 걸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청년부 모임 같은 걸 할 때 그냥 금액을 정해. 뭐 5,000원 상당의, 10,000원 상당의
적당히 누구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와라. 그럼 뭐 대부분 뭐 공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따로 선물 주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근데 내 선물을 내가 안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나 혼자 왔어. 그럼 방법이 없지. 그래서 F1은 0입니다. 그 다음 A랑 B가 왔어. 그러면 A한테 B의 선물 주고 B한테 A 선물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F2는 1입니다. 그 다음 3명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 A는 B의 선물을 받거나 C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럼 남는 게 A, C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C를 받으면 B랑 A가 나오니까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수용도를 그려보면 F3은 몇 개? 3명이서 하면 2가지 나온 거야. 자, 그리고 만일 4명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일단 B를 받거나 C를 받거나 D를 가지겠죠? 그냥 내가 B를 가졌어. 자, B를 가지면 어때? 잠깐만. 자, A가 B를 가지면, 자, B는 A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D도 가능합니다. 근데 B, A를 가지면 남는 게 C니까 D, C밖에 없죠. 그 다음에 B, C를 하면은 A, D가 남으니까 D, A밖에 없고요. B, D를 가지면 A, C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여기서 C를 가져. 그러면 여기는 어때? 여기는 이제 A, B, C가 A, B, D가 나오니까 A, B, D는 안 되고 D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은 봅시다. C, A를 썼어. 그러면은 B랑 D가 남지? 그럼 D 주고 B 줘야겠죠. 근데 C, D를 하면 A, B가 남으니까 A, B나 B, A가 가능하죠. 같은 식으로 D를, 수형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수형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D를 하게 되면 A, C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B랑 C 요게 될 거고, B, C 남으면 그 다음에 C, B를 쓰면은 A, B랑 B, A가 가능하죠. 그래서 총 몇 가지? 9개. 그래서 F4는 9라고 외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해서 5명으로 해본 게 있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44가 나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외운다고. 왜냐면 이게 손으로 구할 수 있는 한계치인 거야. F6은 숫자가 너무 커요. 이거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53 곱하기 5에서 265가 나와. 이건 손으로 직접 할수록 너무 힘들잖아요. 곱하기 5는 그렇다 치고 실제로 53개를 손으로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 근데 이건 안 나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여기까지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서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완전수냐 관련된 거에서 별 태클 거는 게 없으면 이거 공식 써서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직접 그냥 계산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221번 이런 걸 한다 라고 하면 그나마 그냥 바로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고, 그쵸? 221번이라든지 222번이라든지, 자,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자, 221번 내용을 읽어보면 5명의 학생이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다시 가져가는데 모두 상대방 걸 가져가래. 그러니까 내 거 안 가져가야 돼, 한 명도. 그러면 그냥 F 온 거야. 맞죠? 그래서 얼마라고? 44인 거죠. 답이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5번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게 완전 순열이니까 교란 순열, 완전 순열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럼 그냥 이거 답 쓰고 끝내면 됩니다. 맞죠? 222번도 봅시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4개를 곱해서 0이 안 된다는 말은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A3가 3이 아니고 A4가 4가 아닐 확률이야. 아니게 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 안 되는 거죠. 몇 개가? 4개로. 그러면 F4니까 99.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2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순열의 내용을 안 건드리는 문제면 그냥 이걸 암기해서 답을 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건드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건드리는 문제는
잠깐 보자. 220번을 볼게요. 220번을 살짝 건드리긴 했어. 봐봐. 220번을 보면 5명이서 한 거야. 그럼 차라리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44라고 쓰면 끝나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3번 책을 어디 넣냐면 K2에 넣었대. 자, 요걸 쓰는 바람에 아예 오히려 쉬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봐봐. 1, 2, 4, 5 자리가 남았고, 여기에 지금 K1, K2, 아니. 3번 책을 잠깐만. 그게 아니지. 3번 책을 K2에 넣었으니까, 자리가 K1, K3, K4, K5가 있는데 여기에 1, 2, 4, 5를 배열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브레이도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왜? 살짝 보면 그 완전 수능을 못 써요. 그럼 이제 이게 좀 상황이 달라서 이건 그냥 진짜 수영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그래서 일단 1번 자리에 2나 4나 5를 넣을 수 있죠. 자, 여기 2를 넣었어. 그럼 여기 2를 넣으면 3번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1, 4, 5 다 되죠. 다 되고요. 그 다음에 2, 1 쓰면 4, 5 남으니까 5,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 4 쓰면은 1, 5 남으니까 5, 1밖에 안 되고 2, 5 쓰면은 1, 4 남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4를 썼을 때 해볼게요. 4를 쓰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5죠. 마찬가지로 1, 2, 5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4, 1을 쓰면 2, 5가 남으니까 5, 2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 2를 쓰면 1, 5가 남으니까 5, 1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4, 5 쓸 때야. 4, 5를 쓰면 1, 2가 남지. 그럼 이거는 1, 2도 되고 2, 1도 됩니다. 자, 5도 마찬가지겠죠? 5도 해보시면 선택지가 1, 2, 4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1, 5 썼으니까 2, 4. 그 다음에 5, 2 썼으니까 1, 4. 근데 여기는 1, 2랑 2, 1. 자, 그래서 4개, 4개, 3개에서 총 몇 개? 11개. 직접 수용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건드리면 오히려 귀찮아져,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놈을 다른 데 넣어버리면 여러분이 직접 수용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 터치 없이 완전 수능을 푸는 문제가 되면 오히려 땡큐. 외워서 풉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끝이 났고 숙제가 엄청 많겠죠? 223번까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고생해주세요. 필기 다시 쓰는 것도 해야 되지, 숙제도 해야 되지, 뼈 빠지겠습니다. 알았지? 분명히 수업한 영상 보시고 필기해 주셔야 돼요.